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워킹 홀리데이 중인 네이든이라고 합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25년 1월 1일에 출국해서 시드니에 한 3주 있다가 1월 중순에 뉴질랜드에 들어왔고 벌써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느꼈고 뭐 장단점이 뭐고 이런 중간 점검 비슷한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6개월 뉴질랜드 지내면서 장단점을 느낀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람이 없고 자연 친화적이고 되게 릴렉스하고 슬로우 라이프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없고 다들 호주로 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많은 도시를 다녀본 건 아닌데 도시가 좀 작아가지고 그 도시의 재밌거리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적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조금은 안 맞아 하더라고요. 물론 자연이 너무 이쁘지만 무조건 어릴 때 오는 게 이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랑 여자친구는 뭐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개인 자영업 하다가 폐업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일하거나 할 때 기회비용 생각이 좀 계속 드는 거예요. 이렇게 최저시급 받고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경험한 게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이런 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온 친구들이 꽤나 많은데 그때 시기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만약 본인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구직하기 전 단계라면, 어차피 한국에서 할 계획이 있었다면 여기서 다양한 인종들 친구들 만나고 영어도 쓰면서 다양한 일도 도전해보고 이러면 훨씬 이득인 거잖아요. 그리고 워홀 오고 싶은데 아직 고민 중인 단계인 분들은 웬만하면 호주가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호주는 일단 임금이 훨씬 높고, 그리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말에도 임금을 훨씬 더 주고 캐주얼 잡도 시급을 더 주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부가적으로 시급 주는 게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돈이 목적이고 좀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다른 환경에서 좀 여러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다 한다면 호주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괜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와서 재밌었던, 되게 신기했던 경험 하나를 공유 드리자면,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구독했던 커플 유튜버가 있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됐어요. 헤이스팅스 블루베리 고멘 농장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돼서 되게 신기했고, 저는 뉴질랜드 정보도 좀 얻고 그분들 영상도 너무 재밌고 해서 구독을 하게 됐었는데, 가끔 댓글로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과 답변하면서 댓글로도 많이 소통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돼서 네, 정말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그 형은 지금 한국에 돌아갔고 호주로 유학을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세호 커플이라는 유튜버인데 네, 너무 재밌고 대단하고 네, 멋있는 유튜버라서 한번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었었던 경험도 공유드리면, 저희가 로토루아에서 여행 중일 때 차가 한번 갑자기 서버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숙소 앞에서 서버려가지고 주인분한테 도움도 받고, 저희가 그때 영어가 아예 안 됐었는데 전화로 뭐 견인차를 좀 부르고 그런 의사소통이나 일처리 같은 거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헤쳐나갈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견인을 했고, 원인은 기름 게이지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표시되는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게 고장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차는 기름이 4칸 남아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기름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차가 서버렸었고, 다행히 수리를 하고 수리비도 중고차 딜러 쪽에서 부담해 주긴 했는데 그 과정이 썩 매끄럽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그냥 인증되고 오래된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보다 더 비싸요. 그렇지만 3개월 동안 보장도 해주고 뭐 레조나 우프 이런 것도 갱신해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차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수만 가지 부품이 돌아가가지고 굴러가는 그런 건데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한번 검진을 하고 보장해주는 그런 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꿀팁 얘기도 좀 해보자면, 구직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적극성이랑 운. 적극성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어요. 해외에서 구직 어떻게 하는지. 근데 다들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뭐 최대한 많이 지원해라, 온라인으로 다 된다. 어떤 분들은 워크인 하지 마라, 그거 뭐 도움 안 된다 그랬었는데, 저는 워크인이든 온라인이든 뭐든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가지고 가서 적극성을 보이는 게 키포인트지 않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운인 게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주 측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더라도 그분들이 채용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한 명 뽑을까 했었는데 혹은 곧 그만두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타이밍 때 제가 좋은 인상을 남겼고 제가 최근에 지원했다면 뭐 구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실제로 저랑 여자친구도 그런 방법으로 구직을 했었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트라이얼이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3시간 정도 무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정말 일을 하는 것처럼 시켜서는 안 되고 뭐 같이 일을 하는 걸 본다던가 간단한 교육을 해준다던가 그런 건 무급으로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어쨌든 3시간 정도 트라이를 하는데 무급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투자잖아요. 그 3시간 과정에서 여기서 내가 일 못하겠고 잘 안 맞겠다 싶으면 중간에서 그만두고 그냥 나오는 것도 용기일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잡구하기 힘들더라고요. 현지인들도 구직이 어렵다고 하는데 뭐라도 되면 일단 가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여러분 스캠 조심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 일자리나 집 구하려고 페이스북에서 올려놓고 그러면 문자나 연락이 막 오잖아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스캠도 많이 와요. 저렴한 집이 있는데 너가 뭐 선입금을 해야 된다던가 뭐 너의 뭐 개인 정보 뭐 패스포트나 이런 거 보내달라던가. 근데 이런 거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냐 이런 걸로 구분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사기꾼들이 업무 시간 이외에 나한테 연락이 왔다? 그럼 무조건 스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은 답장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밤 7시 8시에도 막 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어떤 뭐 키친핸드 일자리가 있어서 지원했는데 그 일은 꽉 찼고 온라인 잡은 안 찾아?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뭐 시급이 훨씬 높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건 다 스캠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 영어 클래스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거 무슨 뭐 카페나 어디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링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뒤져가지고 뭐 찾은 건데, 사실 온라인에 완벽한 정보가 있진 않아요. 근데 뭐든 가가지고 보면 그 친구들이 뭐 다른 정보도 알려주고 하니까 이런 무료 영어 클래스 가가지고 친구도 사귀고 정보도 얻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도 많은 친구도 사귀었고 은퇴한 교육자분들이 주로 수업을 하세요. 그래서 교육 퀄리티도 되게 높고 좋거든요. 무엇보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어 무료 클래스 커뮤니티 같은 거 적극적으로 찾아라, 이런 거를 조언해주고 싶어요. 그 기타 느낀 점을 좀 공유해보자면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한국에서도 제가 몸이 좋지 않은 편이라 감기를 꽤 많이 걸렸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분기당 3번?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해외랑 한국하고는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서 뭐 자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국에서 감기를 많이 걸렸고 건강하지 않은 체질이다 그러면 진짜 감기 조심하고 약 많이 챙겨오고 컨디션 관리 잘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30살에 온 워킹홀리데이 어떤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앞서 이야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늦게 온 만큼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남고, 그래서 니즈를 명확하게 하고 와야 본인이 챙길 것들을 다 챙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른 게, 제 여자친구가 20대 초반에 호주로 5호를 갔었는데 그때는 영어나 뭐 외국인 친구 사귀고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고 술 마시고 이렇게 재밌게 지냈다는데, 물론 그것도 너무 좋았지만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30살에 오니까 지금은 보이는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도 너무 이쁘고 사람들의 표정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더 둘러보게 되고 영어의 중요성 이런 것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다고 공유를 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도 다녀보고 뭐 알바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해외에 와가지고 여기서도 뭐 알바도 해보고 이런 여행도 다녀보고 이런 경험들을 해보고 어디서 살지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랑 여자친구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 이민 와서 오래 사신 분이 얘기를 좀 해주신 건데, 뉴질랜드는 남자가 좀 자리 잡고 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좀 생각해보니까 워홀로 중에 성비가 한 5명 중에 한두 명이 남자일 정도로 남자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진짜 왜 그러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산업도 되게 작고 할 수 있는 일이나 뭐 엄청 대규모 일자리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렇지 않나. 그리고 뭐
아무래도 언어나 비자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현지인보다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잖아요. 뭐 그런 이유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워홀 와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에서 두 가지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해외 생활하고 유튜브. 제 주변에 정말 이거에 대해 관심이나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근데 전 여기 오니까 일단 여기 온 사람 모두가 해외 생활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일정 부분 본인의 가치에 따라서 도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유튜브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나 그냥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4-5명 있는 것 같고,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내가 존재해야 할 곳에 나를 옮겨다 놓는 것, 이 용기가 되게 중요하고 여기가 첫걸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할 얘기나 느낀 점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길어질까봐 이 정도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니즈가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월에 피지랑 사모아 여행을 길게 갔다가 북섬 여행도 조금 둘러보고 8월 말에 남섬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큰 도시에 좀 정착을 하고 거기서도 좀 살아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